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주말 중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살짝 기대되는 뉴스였긴 했는데 이제 종배도 했고 약 480조 가량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었죠. 조 바이든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책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상원 본회의 6일에 소집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저도 뭐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민주당 내부 측에서 50명이 한 번에 찬성을 해서 패스를 할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솔직하게 모르지만 일단 미국 정부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서 지금 지지율도 좀 문제 있고 최대한 그 전까지 이것저것 하려고 한다. 그 중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 있고 요런 대마초 관리 및 기회법 법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감축 법안이 지금 일단 상원 첫 절차는 통과를 했습니다. 뭐 아직 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어요. 상원 절차 중 이제 첫 번째 계단은 이제 발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 쭉쭉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제 그 뭐 100명 중 50대 50이죠. 공화당이랑 민주당 이렇게 해서 50대 50인데 이제 표결 같은 경우 50대 50, 50명이 나오면은 이제 진행하는 그 상원 의장이 이제 그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뭐 권력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캐스팅 보드를 하는 거죠. 50대 50이면은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제 50대 50으로 나왔으니까 상원의장이 찬성을 함으로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뭐 절차가 뭐 이것저것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였거든요. 민주 50명 중에 내부에서 이제 자신의 터전이 혹은 자신의 기업, 뭐 갖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석유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태까지 계속 반대를 하다가 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면은 나도 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민주당 50명이 오케이 해가지고 상원 첫 계단을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50대 50 나오고서 상원의장이 지금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이 뒤에 절차들은 뭐 이것저것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좀 토론 있고 그 다음에 법안 수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트어라마 뭐 이런 표현을 읽던데 이렇게 해서 법안 수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원으로 보내고 하원에서 이제 대통령 서명 이런 식으로 왔다가 하원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의 쭉쭉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서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겠죠. 뭐 토론하고 법안 수정한 다음에 이제 하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하원에서 이제 통과하면은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법안 시행이 눈앞이다. 그리고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일단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상당히 커요. 480조. 그래서 요번에 안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좀 실적으로 갖다 땡겨 올린 상태에서 이제 좀 뭐 석유 하락 이런 걸로 갖다 좀 밀렸지만 금요일 날 이제 주말 중에 저 인플레 법안 뭐 통과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랑 같이 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이탈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주가 상승의 주체는 하나솔루션이 일단 그린 뉴딜 태양광 섹터 중에서 가장 대장격이고 요번에 이 장대 양봉 20%짜리를 만들었을 때도 외국인을 주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7월 28일이죠. 이렇게 외국인 지금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이 주체예요. 수급 주체.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고 얘가 또 마침 실적 뭐 흑자 전환 태양광 뭐 7분기 만이었나요? 그런 식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뿜어주고 차트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4만원 라운드 피겨 몇 번 밀렸었는데 돌파한 거 좀 좋아 보인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480조가 진짜 크긴 크거든요. 이게 정책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서 요 뒤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법안에서 수정.
법안 수정이 좀 어떻게 되나.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 엄밀히 말하면 완전 그린 뉴딜 법안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린 뉴딜 쪽이 300조 가량인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약 관련해서 뭐 법안 뭐 몇 개 쭉쭉쭉 전기차랑 이런 게 있는데, 전기차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린 뉴딜 측에 들어가죠. 그래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이제 부자들 좀 과세하고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축은 그 그린 뉴딜 섹터, 뭐 저탄소, 태양광, 그리고 탄소 감축이랑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전기차, 요쪽에 이제 지원이라던가 투자 금액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좀 요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계속 좀 지켜보고 있던 건데, 일단 480조다 보니까 요 뒤에 이제 그린 뉴딜 섹터가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 좀 주도하는 테마의 느낌은 좀 비어 있었죠. 한동안 뭐 이것저것 시장이 지수가 돌리면서 최근 시황에서 최근 시장에서 업종 차트가 있다. 지수가 이제 밑바닥 대비해서 좀 돌리기는 했어요. 코스닥도 이제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올라왔죠. RSI도 거의 뭐 70 접근하고, 이제 이 앞에 있던 지지 라인이었던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지지였던 라인까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830선. 그래서 이 위에서 뭐 올라갈지 안 갈지는 뭐 이제 뒤에 시황을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황들이 좋아요. 대신에 좀 뭔가 뚜렷하게, 와, 이건 진짜 주도 테마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주도 테마는 당일 주도 테마가 아니라 1주, 2주, 3주 뭐 거의 한두 달을 막 끌고 가는 그런 테마들이 가끔씩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 무상증자 테마, 저 같은 경우는 무증은 잘 안 건드렸지만 무상증자 테마, 혹은 뭐 이제 방산부터 해가지고 좀 우량주들이 막 시세주고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좀 코로나가 있었죠. 시장이 좀 비어있고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거의 한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2주죠. 실거래일로 하면은 5일, 5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코로나랑, 저도 지금 최근에 주도 테마는 코로나랑 무상증자? 근데 저는 이제 무증을 좀 안 건드리고, 그 다음 시장은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좋기는 좋았어요. 분명히 이것저것 괜찮은 종목도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이제 금양부터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그리고 막 우량주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방산 쪽도 뭐 개별 이슈로 갔다가 막 현대로템 막 20%씩 땡겨 올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좀 계속 이어졌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강한 세력주 테마는 조금 비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살짝 좀 아쉽다. 얘네들 움직이면서 뭐 이것저것 세력주들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이 금액을 통과하면서 이 뒤에 진척 사항, 그리고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걸로 갖다가 좀 주도 테마가 형성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법안 수정 아까 얘기가 나오다가 잠깐 흘렀는데, 법안 수정에서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일단 법인세, 부자 증세, 이걸로 재원 확보거든요. 재원 확보한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처방약, 이제 약 가격 인하,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투자. 이게 가장 큰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지금 핵심 부분이에요. 뼈대. 그리고 기후변화랑 에너지 안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죠. 왜?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계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막 늘리고 하면은, 기후변화는 이제 저탄소, 탄소를 감축시키는 게 결국 목표예요. 왜?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계속하고, 전 세계적으로 할 때 결국 탄소 감축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 나오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이러다가 진짜 전 이제 지구가 좀 안 좋게 갈 수도 있구나 느껴지는 거죠. 이제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막 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또 에어컨 같은 게 좀 활성화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온도에 대해서 막 좀 너무 극단적인 느낌은 있진 않았거든요. 아, 여름이면 많이 덥다. 대신에 이제 나무 그늘, 뭐 운동장에서 그런 거, 그 정도로 갖다 좀 나는 느낌이었다면은 요즘 여름은 와, 이거 진짜 죽겠는데? 그리고 겨울은 왜 이렇게 춥지? 이거 나이 먹어서 골병 드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도 매년 새로운 그 뭐 최고 온도 갱신하고, 그 다음에 뭐 엄청 추운 그런 것도 이제 평균치가 점점 내려가고,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이런 식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게 결국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대로 냅두면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데 에너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에 탄소가 증가하는 부분이 뭐예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석유연료, 석유, 기름, 이쪽이죠. 석탄. 그래서 그쪽을 떼면은 탄소가 나오고, 그게 이제 온난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거를 막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요거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서 탄소를 낮추고 환경을 살리자, 이거고,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이죠.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에너지 안보는 조금은 결이 조금 더 가자면은, 러시아가 이번에 쏘아 올린, 특히 유럽 쪽,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거 막 천연가스 없어가지고 유럽, 안 그래도 이제 겨울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직 8월이지만 얘네들은 지금 이제 막 긴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뉴스 중간중간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GS 글로벌 이거 움직임이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고, 왜? 석탄 관련주잖아요, GS 글로벌이. 그리고 유럽이 지금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뭐 이것저것 핑계는 그냥 너희 싫어서 못 줘, 이런 것보다 그냥 이제 정치라는 게 있으니까 겉으로 내세웠을 때는 우리 여기 수리해야 된다. 니네 우리 루브라로 안 줘? 근데 루브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루브라 안 주면은, 루브라로 입금 안 하면은 우리도 가스 못 준다. 이런 식의 다른 핑계를 대면서 쥐고 흔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인플레랑 같이 엮이니까 석유 가격 오르고, 석유 가격 오르니까 석유가 이제 기름값이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한 1,300원, 1,500원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고 나서. 근데 갑자기 2,000원이 넘잖아요. 경유 막 2,200원 막 이랬었고, 지금은 조금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뭐 한 1, 2년 사이에 2배가 뻥튀기 돼 있어. 그게 이제 우리는 차량에서 뭐 느낀다 하면은, 이제 기업 입장이라던가 세계적으로 갔다가 기름에 대해서 에너지 엄청 비싸졌다. 우리들은 이제 기름 한 번 넣으면은 뭐 한 15만원, 20만원 넣은다 치면은 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원래 1억씩 사던 거를 2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혹은 100억씩 사던 거를 2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급이 더 달라지죠. 우리는 꼭 깨끗해봐야 5만원, 10만원 더 내면 되는데, 걔네들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서 뭐 약 가격이라는 사실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결국에 시장에서 좀 테마가 형성되거나 좀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기후변화, 저탄소, 전기차, 내연기관차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뉴스 있었죠? 전기차 1% 돌파했다. 요 밑에 내가 뉴스를 삭제했을 것도 같은데, 전기차 1% 벽 돌파, 국내에서 누적 30만 대.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 아리백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 이슈도 있고, 요게 뭐 아리백이 바로 나올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한다고 해서 뭐 아리백이랑 같이 바로 엮이는 좀 그렇기는 한데, 엮일 수도 있다를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많지 않나. 그리고 이 뒤에 요런 것들 법안에서 혹시 어디에 더 추가적으로 갖다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에 뭐 200조 쓰고, 그 다음에 뭐 약에 뭐 한 80조 쓰고, 기후변화 플러스 그린 뉴딜 이런 거에 뭐 한 400조 넣은다고 그냥 칠게요. 신재생 뭐
전기차 뭐 등등 해서 뭐 400조, 그 다음에 약 관련해서 뭐 80조. 근데 이게 뭐 400조에서 350조로 만약에 한 50조 정도를 뭐 감축한다고 해. 뭐 50조 빼서 뭐 약이나 혹은 다른 분야의 투자. 그런 거는 저는 엄청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100조 단위이기 때문에 임팩트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도 혹시라도 뭐 갑자기 반토막 나고 하면 조금 거슬릴 수는 있죠. 그래도 최소한 법안 수정을 보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는지, 태양광이든 태양광 그린 뉴딜도 기후변화도 그냥 기후변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풍력에 얼마, 태양광에 얼마,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400조 중에 뭐 기후변화 쪽에 300조가 들어가. 근데 태양광 350조, 풍력 50조. 이러면은 어디 테마를 더 집중해서 봐야죠? 당연히 태양광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풍력도 엮이니까 뒤에 그 곁다리처럼 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금액 자체가 더 태양광 쪽에 더 일단 집중해서 봐야겠죠. 반대로 태양광이 뭐 한 100조고 뭐 풍력 뭐 한 150조 이래요. 그러면은 풍력도 보고 태양광도 보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서 포지션의 변화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쭉쭉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요게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계 1위 국가예요. 가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계 1위 국가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잡냐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뒤에 2차, 3차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을 일단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책에 대해서 정할 때는 일단은 꼭 보셔야 돼요. 일단은 쟤네가 세계의 트렌드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쟤네가 무엇을 하자. 쟤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원전에다가 막 200조를 때려 박겠대. 아, 우리는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원전 쪽으로 생각한다. 200조 때려 박겠습니다. 이 500조 법안에서 200조가 갑자기 탁 하고 나와. 그러면은 원전주 난리 나겠죠. 물론 이제 이건 예시예요. 원전은 이번에 좀 얘기는 뭐 못 봤는데, 그런 식으로 왔다가 미국이 무언가 어디 방향을 정하고 크게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고 하면은 그쪽은 무조건 따라 일단 봐야 됩니다. 내가 최소한 매매를 안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그쪽으로 일단 포커싱을 하고 지켜는 봐야 돼요. 매매를 하고 말고는 자신의 이제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이쪽 섹터, 얘네가 그린 뉴딜 섹터에다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붙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섹터에 막 태양광 쪽에 뉴스가 추가적으로 붙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시세를 주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기관애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지. 얘네들 그린 뉴딜 태양광 쪽이 차트는 나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뭐 신고가 지금 돌파를 했죠.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태양광 쪽이잖아요. 신고가 돌파하고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수급이 돌파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오죠. 하나솔루션도 이런 식으로 4만원, 이제 이 전 정권에서 그린 뉴딜에 추진했을 때 그런 이슈로 갖다 쭉쭉쭉 오르다가 이제 좀 그게 정책에 대해서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 시즌이 오니까 힘이 좀 빠졌어요. 플러스 시황도 좀 좋지는 않았죠. 특히 이번 연도는. 그래서 그렇게 빠졌는데 그 와중에 빠지다가 저점은 유지하고 고점은 이런 식으로 갖다 박스권 만들더니 실적 좋다는 뉴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뭐 이런 걸로 돌파시켰는데 미국에서 또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힘을 실어줘? 그러면 얘네들 지금 이 수급 들어온 거에다가 더 힘을 줄 수도 있겠죠. 저점은 유지하고 고점은 갱신 시도하다가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갱신도 그냥 차트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실적 뉴스, 흑자 전환이라는, 기업에서 결국에는 흑자 전환, 실적을 가장 잘 내는 게 주가에 대해서 영향이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붙여줬는데 미국에서 또 겹경사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뒤에 수급
더 잘 지켜볼 수 있겠죠. 물론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방향성이 아무 이슈도 없는 섹터보다는 세계적으로 일단 관심을 좀 줄 수밖에 없네?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네,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섹터가 실질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하면은 얘네 저런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이번에 좀 흑자로 전환하더니 더 진행되는지 그런 관점을 좀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투자 규모도 상당히 좀 크기는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때도 이제 그린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것보다 금액이 거의 지금 그 당시 얼마였지? 한 100조 전후였던 것 같아요. 한 4-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오바마 때도 그 탄소, 감축, 막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건 다 정권의 특성이죠. 어떤 정권은 뭐를 내세우고, 막 친환경, 이런 쪽을 내세우고, 어떤 정권은 뭐, 친기업,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한 100조 좀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좀 달라진 건 있습니다. 분명히 인플레, 코로나 동안 돈을 계속 풀었고 그거에 대해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금액을 잡더라도 뒤에 제대로 집행을 되는 거는 좀 진행이 되면서 점점 감축이 되죠. 금액이.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뒤에 막 줄어들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포커싱을 일단 하게 만드는 미국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서 EU도 요것도 같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어딨어?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EU도. 근데 EU도 요런 거 미국이랑 좀 발맞춰서 어찌됐든 서방 국가고 합을 맞추는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너 이렇게 우리도 오케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요런 것도 또 얘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료가 계속 좀 붙으면서 재료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금액이 일단 워낙 크다 보니까 480조. 그래서 뭐 이제 종목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일단 수급주는 하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특히 하나솔루션이 실적 대장주였고 얘는 이제 요 45,000원짜리 좀 넘어서는지 이런 관점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치킨 게임이에요. 누가 사든 다 수익 구간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누가 높이 파나 아니면은 난 여기 샀는데 좀 쫄린다 수익 줄 때 챙기나 이런 싸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OCI는 이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티어가 지금은.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움직임 하나솔루션 우. 근데 얘는 조금 움직임이 시총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살짝 또 근데 갈 때 엄청 잘 가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한 번, 두 번 사면서 그 다음에 하루 윗꼬리 달더니 또 상한가 이랬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이 과거에 종목 끼 좋았었는데 그런 거 좀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돈이 조금 들어왔던 섹터는 SDN 태양광 쪽에서는 SDN이랑 뭐 S에너지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움직임이 살짝 좀 요런 움직임이 저도 요거 당했었잖아요. 요날 얘가 시세를 주면은 좀 힘을 못 줘요. 그걸 굳히질 못해요. 얘 종목의 특성이니까 이런 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물론 이제 뒤에 나도 이제 탈바꿈했어. 나도 개가천선했어.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종목이 요런 모습이 몇 번 있었다는 거. 시세 주면은 얘는 쭈루룩 밀리던 그런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종목이 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성 E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세력주 태양광 쪽에서는 있었는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점 유지한 건 비슷해요. 뭐 시황 밀리고 태양광 하나솔루션 대장이 이제 좀 버텨주니까 저점 같이 유지하다가 장기 입형도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완만해지면서 이번에 좀 시세를 주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일단은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얘네는 수급주 위주로 SDN부터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풍력도 저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뭐 이제 풍력 발전소 이런 거 투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S 베어링이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었는데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 동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아요. 이런 거 박스권을 지금 1년, 2년 버텨줘가지고 차트는 좋은데 종목이 좀 시원하게 못 가. 근데 이제 저런 키워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돌파하고 자리 잡나,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풍력에서 가장 끼 좋았던 종목은 예나 지금이나 일단 CS 베어링이긴 하죠. 이번에 권리라, 유증하고 뭐 무증 이슈,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장기 입형 주변에서 좀 버텼는데, 그래서 뭐 돈 붙었던 것도 있고, 풍력의 대장은 CS 베어링부터 해서 나머지 애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법안 통과하면은 그린 케미칼은 좀 윗골이 계속 달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거든요. 얘도 이제 한때 탄소 감축에서 대장을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특이점으로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120선 주변에 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서 그 위에 이제 뭐 10,000원 저항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린 케미칼부터 한솔홈데코, KC코트렐, 캠트로스도 예전에 탐소 감축, 이번에는 2차전지 전에 뭐 이런 걸로 갖다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린 뉴딜이랑 같이 엮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조금 저는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뭐 투자라던가 전기차 살 때 뭐 지원금 혹은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수혜 이런 거 좀 주는지. 전기차는 결국 계속 그 내연기관에 대해서 점점 도태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얘네 섹터는 이번에 시황 밀릴 때도 안 밀리잖아요. 일단 딱 봤을 때 강하잖아요. 뭐 전쟁 필요 없어. 우리는 따로 논다. 전쟁이고 뭐고 우린 관심 없다. 다른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밀렸다면은 얘네는 실적이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뭐 전쟁 하든 말든 우린 관심 없어. 막 전고점 돌파하고 지수 밀려 나발이고 우린 관심 없어. 우리는 그냥 수급, 실적, 힘으로 상대한다. 이런 섹터였는데 저것도 또 수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 에코프로도 금요일날 좀 주도하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수급. 여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일단 세계적으로 왔다 지금 세계 2위더라고요. CATL이 1위고. 그래서 얘는 요런 박스권 이번에 그 보호예수 풀리면서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물량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한 30%인가 40%였죠. 유통 엄청 많기는 했어요. 많기는 했는데 뭐 물량이 일단 한 번에 쏟아지는 느낌도 아닌데, 플러스 쏟아지는 날부터 외국인이 그냥 기간 니는 다 팔아라, 우리가 다 받고 다 받았으면은 자기들이 왜 받겠어요. 외국인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얘네도 결국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 받은 게. 그러면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언제까지 이어지면서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2차전지에 좀 대장격인 얘네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린 뉴딜부터 해가지고 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 특히 2차전지는 지수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제 슬슬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라도 얘네가 막 그냥 주가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좀 견인해 주는지. 그리고 뭐 2차전지 뭐 금양 요번에도 움직임이 얘가 엄청 세죠. 쉽게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얘는 좀 궁금한 게 나중에 좀 수급주로 갔다가 얘가 좀 뭐 변하려나 그런 거는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린 뉴딜 섹터부터 해가지고 풍력, 그리고 이 뒤에 이런 키워드들 법안 수정은 어떤 식으로 갔다가 할지 뭐 크게 변화하는 거 아니면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다른 뭔가 크게 좀 좋은 섹터가 뭐 추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이 뭐 50조나 100조 뭐 추가, 이런 게 되면은 그쪽 섹터를 추가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서 뒤에 이런 일정들이 있고 하원 가고 뭐 대통령 서명까지 넘어가는지, 그리고 서명 나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저 그린 뉴딜 섹터부터 해서 2차전지랑 수급, 왜 이런 480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이 되는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섹터 전체를 전반적으로 끌어주나,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월요일이 기대되네요. 저 솔직하게 이게 통과하면 좋은데, 이제
종가 베팅을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죠. 뭐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미국에서 법안 통과하는 거를. 근데 개인적으로 요런 생각으로 통과를 안 하면은 그냥 월요일날 뭐 한 1, 2% 개파락하는 거에서 좀 자르고 보면 되고, 통과를 뭐 얘기 나오면은 물론 이제 상원 통과했다고 해서 뭐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몰라요. 안 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뒤에 지속적으로 좀 보기는 봐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